최근 이적설의 중심이 되었던 김민재, 한국에서는 수준급의 수비수로 많은 관심을 받던 선수였는데요. 이전에는 중국 리그로 이적하며 아쉬움을 남긴 선수이기도 했지만 이후 페네르바체로 유럽 진출을 하면서 기대를 가지게 했고 결국 이탈리아 세리에아의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더더욱 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이적설 동안 여러 이야기도 있었고 세리에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김민재 나폴리 이적 상황 총정리와 해외 현지 반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민재 이적 사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나폴리로의 이적이 확정되며 22-23 시즌 김민재를 유럽 5대 리그에서 볼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김민재의 나폴리 이적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페네르바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보니 나폴리 외에도 큰 관심을 보인 클럽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페네르바체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대단했는데, 페네르바체를 이끌고 리그 2위를 확정지으며 챔피언스 리그 2차 예선 합류를 이끌었던 김민재, 국제스포츠연구센터가 선정한 슈페르리그 올해의 팀에 페네르바체 선수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스포츠 통계 사이트에서 선정한 슈페르리그 올해의 팀에 에서도 페네르바체 선수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죠. 게다가 전문가들이 뽑은 슈페르리그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서도 만장일치로 최고의 수비수에 선정되었는데요. 첫 시즌 만에 이견 없는 슈페르리그 21-22 시즌 베스트 11에 등극하며 자신이 왜 입단 당시부터 세계에서 관심을 받았는지를 증명한 시즌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적 1년 만에 유럽 5대 리그 팀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쿨리발리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폴리가 먼저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였고, 뒤를 이어서 프랑스 리그의 스타드 렌에서 김민재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렌의 단장이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에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보니 이적은 스타드렌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스타드렌이 김민재의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스타드렌의 주전 센터백 나이프 아구에르드가 웨스트햄으로 이적했고, 감독 브루노 제네시오는 베이징 고안 시절 김민재를 지도한 경험이 있다 보니 김민재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았죠. 게다가 아구에르드가 수행하던 롤이 김민재가 페네르바체나 국가대표팀에서 맡던 롤과 거의 같기 때문에 최적이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타드렌으로의 이적이 길던 순간 7월 중순부터 나폴리와의 링크가 강해지게 되는데요. 당시 나폴리의 주전 센터백 칼리두 쿨리발리의 첼시 이적이 거피셜인 상황이었다 보니 그의 대체자로 김민재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역시 쿨리발리가 첼시로 이적할 것을 대비하여 김민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쿨리발리의 첼시 이적이 확정이 되며 나폴리의 김민재 영입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곧이어 김민재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하지만 이후 튀르키예 국내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자랑하고 있는 야구 4분주 언론은 스타드렌과 페네르바체가 1800만 유로의 이적료 합의를 완료했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이후 김민재는 스타드렌과 개인 협상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했고, 곧이어 로마노가 김민재와 개인 합의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의 이적은 확실히 스타드렌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거의 영입 직전이었는데 이때 페네르바체 팬들은 김민재를 떠나보내기 아쉬웠는지 스타드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몰려가서 이런 댓글들을 남겼죠. 실제로 쓰레기 같은 선수라고 욕한 것은 아니었고 김민재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는데, 김민재가 고작 한 시즌 동안 얼마나 많은 신뢰를 얻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페네르바체에서 한 시즌밖에 뛰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받았고, 심지어 클럽 최고의 레전드 수비수 중 하나인 디에고 루가노와 시몬 키에르와 비견될 정도의 평가까지 받았죠. 그러다 보니 김민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슬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도 김민재가 스타드렌으로 이적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나폴리가 스타드렌보다 강팀이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다 보니 나폴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이렇게 김민재는 스타드렌으로의 이적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7월 16일 김민재의 행선지는 다시 바뀌게 됩니다. 나폴리가 이적료를 올려서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을 넘기는 제안을 하면서 하이제킹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죠. 아무래도 나폴리가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김민재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영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역시 김민재를 영입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점까지 겹친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스팔레티의 인터뷰도 한몫했는데요. 김민재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만한 수준이고 나폴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수다. 그를 빠른 시일 내에 영입하겠다. 나폴리의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 역시 스팔레티 감독에게 김민재를 빨리 영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폴리의 보드진과 코칭 스태프의 이견이 일치해 김민재를 하이제킹하려는 것이었죠.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도 스타드렌이 제시한 이적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나폴리의 협상을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페네르바체는 챔피언스 리그 예선 명단에서 김민재를 제외한 만큼 그를 떠나보내는 것에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두 팀 모두 바이아웃 금액을 맞추며 선택권은 김민재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공신력이 높은 디마르지오 기자가 스타드렌과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이스탄불에서 나폴리가 협상을 성공시킨 뒤 돌아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나폴리로의 이적이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국 김민재와 나폴리의 개인 협상은 완료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페네르바체와의 협상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나폴리가 약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김민재의 이적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이제 김민재의 이적은 메디컬 테스트만 남은 상황. 26일 진행된 메디컬 테스트에서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마무리되며 나폴리로의 이적이 성사되었습니다. 계약 기간과 바이아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설이 존재하는데, 계약 기간 5년에 바이아웃 5천만 유로, 계약 기간 3+1
플러스 2년에 바이아웃은 해외 구단에 한해서 4,500만 유로라는 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길고 길었던 이적설에 결국 나폴리를 선택한 김민재. 아무래도 2천만 유로라는 이적료로 이적한 만큼 나폴리도 김민재의 몸값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22-23 시즌 초반부터 김민재를 주전 센터백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나폴리의 센터백 자원을 살펴보면 김민재가 시즌 초반 손쉽게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죠. 현재 나폴리의 센터백 자원은 아미르 라흐마니, 주앙 제주스, 레오 웨스티고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전 쿨리발리의 짝으로 출전하던 라흐마니는 계속 주전으로 나올 것이고 쿨리발리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때 그의 후보로 출전하던 선수가 바로 주앙 제주스입니다. 지난 시즌 쿨리발리의 후보로 FA로 영입된 1991년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티고르는 99년생으로 브라이튼에서 약 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주앙 제주스의 경우에는 나이도 나이고 나폴리 입장에서 장기적인 센터백으로 영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리아에서 활약할 동안에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죠. 그리고 웨스티고르의 경우에는 이적료가 김민재보다 낮다 보니 주전 선수가 아닌 미래를 보고 영입한 자원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김민재가 주전으로 나서지 않는 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적료가 그 선수의 활약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선수를 영입할 때 구단이 이 선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김민재가 기용이 안 될 리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김민재는 팀을 떠난 쿨리발리와도 꽤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빠른 주력과 민첩성,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롱패스까지 이전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영입된 만큼 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수비력에서 김민재가 큰 활약을 보여왔었죠. 실제로 페네르바체 시절 시즌 초반에 김민재 혼자서 수비 지역의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만큼 한국 축구 팬들은 김민재의 활약을 더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리에A에서 수준급의 공격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두시안 블라우비치, 로멜로 루카쿠, 파울로 디발라, 치로 임모빌레 등등의 공격수들과 맞붙는 그림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대할 공격수들과 그들을 상대로 활약할 김민재의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되죠. 물론 그가 보여준 활약도 그를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해외 축구 감독, 해외 현지 축구 팬, 현지 기자 등등이 김민재를 평가하는 것만 보더라도 더더욱 기대를 가지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짧게 몇 개만 알아보면 먼저 해외 축구 감독 중에 나폴리의 감독 스팔레티 감독은 영입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민재는 피지컬적으로 강한 선수다. 몸싸움에 능하다. 김민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선수고 쉽게 밀리지 않는 좋은 힘이 있으며 나아가 좋은 퀄리티의 발밑 패스까지 가능한 선수다. 프리미어 리그의 레스터 시티 감독 브랜든 로저스는 김민재를 실제로 영입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레스터가 작은 부족으로 수비수 김민재 영입을 하지 못했다. 올 여름 그의 최고 목표 중 하나인 김민재 영입을 노렸으나 클럽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라는 인터뷰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페네르바체의 감독은 불행하게도 우리 팀은 무엇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를 지킬 수 없다. 그에게 관심 있는 구단이 바이아웃 조항을 가동했다.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좋은 선수도 있지만 김민재는 중요한 자질을 갖춘 선수다 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페네르바체 팬들은 김민재는 피지컬도 좋고 빠르고 스킬도 있다. 나폴리 팬들이 실제 김민재 플레이를 보면 감격할 것이다. 페네르바체 팬으로서 김민재를 사랑했다. 넌 정말 우리 클럽에서 훌륭했다. 더 큰 클럽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등등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폴리 팬들도 김민재에 대한 기대의 반응을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김민재야말로 나폴리 수비에 필요했던 영입이다. 쿨리발리와 같은 투지 넘치는 스피드와 스킬, 지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나폴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가 현재 최고의 이적 옵션이었다. 스마트하고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빠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냈었죠. 현지 기자들 역시 김민재의 능력을 칭찬하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국제적인 경험과 힘을 가지고 있고 나폴리는 김민재와 함께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돌같은 수비, 빌드업 능력을 지닌 김민재는 아주 중요한 무대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는 수비수지만 아직 1996년생인 그는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김민재는 흥미로운 선수다. 그는 페네르바체의 축구가 흔들리던 때에 중국 슈퍼리그로부터 조용히 팀에 도착했다. 한 시즌이 지난 현재 몸값은 기존 이적료인 300만 유로보다 3배나 비싸졌다. 복잡했던 지난 시즌과 팀의 UEFA 유로파 리그 탈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약은 돋보였다. 큰 키와 유중한 몸무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다. 쿨리발리는 유럽 최고 레벨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대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민재가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과 이적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지난 시즌 40경기를 뛰었고 훌륭했다. 그는 젊은 시절 쿨리발리와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해외 팬들뿐만 아니라 기자, 감독들까지 김민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